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문제에서 10번 이상 출제된 문제 위주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시간을 괄호 안에 쓰시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가 골라서 나오겠죠.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똑같은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구축물 파쇄 작업에서 하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그리고 밀폐장소, 밀폐공간 용접 작업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기교육 시간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동일하고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는 24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보수가 조금 아까랑 똑같이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괄호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아니면은 따르게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강풍에 의한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철골 구조물 공사 전 검토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들의 정답은 동일합니다.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3. 구조물이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4.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5.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per 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6.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렇게 6가지 중에서 5가지 정도는 최소한 외우셔야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4개를 외웠는데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5가지는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1.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경우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상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몇 밀리미터 이상. 초당, 시간당 이거는 구분을 하시고요. 풍속은 초당 10m 이상. 이거를 안 쓰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지 않아요. 10m 이렇게만 쓰면은 부분 점수만 얻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틀릴 수 있어요. 10m 이상, 1mm 이상, 1cm 이상 이거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네, 이번 문제는 12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쓰시오. 자, 공사금액 8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은 1명 이상. 근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 60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죠. 60억 원부터 800억 원까지는 1명, 그리고 1,500억 원 미만까지는 2명, 2,200억 원 미만까지 3명, 3,000억 원 미만까지는 4명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인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는 13번 이상 출제된 문제고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를 빈칸에 써놓으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10 이상이고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 2.5 이상, 목재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1, 2, 3, 4, 5번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뭐 2개 나오거나 3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는. 자, 다음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문제에서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써넣어라.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지만 이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은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 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또는 이제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라,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은 와이어로프 절탄 하중 값을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이렇게 적으시거나, 만약에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와이어로프는 빼야겠죠. 달기구 절단 하중 값을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두 문제인가 세 문제인가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히빙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방지 대책을 두 가지 쓰시오. 히빙 현상은 연약성 점토 지반의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으로는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거나 2. 굴착 주변을 웰포인트 공법으로 병행한다. 3. 굴착 방식을 아일랜드 컷 방식으로 개선한다. 4. 굴착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점을 적어드릴 수는 없는데 28번 이상 출제된 문제고요. 표지 관련돼서 그림 그리기, 명칭 쓰기, 뭐 안전표지, 색채, 기준, 표지별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문제집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순위는 일단 강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수율, 종합재해지수, 세이프티 T스코어, 연천인률, 사고사망 만인율, 상시 근로자 수, 안전활동률, 안전관리비, 손실비용, 환산재해율, 뭐 이 정도로 나왔는데 1, 2, 3, 4, 5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8번까지, 8번 항목까지 다 완벽하게 계산을 풀 줄 아시고 공식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최소한 뭐 1, 2, 3, 4, 5번 뭐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계산 문제 공식은 외우고 문제를 풀 줄 알게 조금 몇 번 풀어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반복 출제된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자, 여러분이 이것 이외에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방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